597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7월 21일 이논리 성유령과 태원영 시카고 학파로 통한다. 340조 투자 증권거래세 인하 누나테라 압수수색 옐런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유착이야 선진국이다. 성유령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인하 증거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죠. 반도체 340조 투자 연합뉴스 팩트체크 변호봉 자위 파시트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블룸버그 관련 가짜뉴스죠. 북한 인권법 권성동 신해한수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구매력 옐런 누나테라 압수수색 비트코인 머스크 자유의 소리 미국의 소리 방송 서박사 남산 사랑의 자물쇠 시대 정신 이런 제목입니다. 댓글 한번 보고요. 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네.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네. 자, 우선 뭐 소박사 아니야, 소박사는 일기예보 분량도 적당하고 그냥 이번 주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3개 뭐 기상 뉴스 같은 거 간단한 어떤 기후 과학 이런 거 한 가지 배우고 또 지구촌에 무슨 일이 있나 하나 배우고 이렇게 괜찮네요. 유익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박사. 그 다음에 미라이못이 밀떡분들에게 묻습니다. 비행기 바퀴랑 이착륙 때에만 랜딩기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왜 비행 중에도 바퀴를 내놓고 있죠? 밀터리로 알지 못하는 미라이못 인드라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여기 이 뭐 한국형 비행기 KF-21 뭐 이런 걸 내놨어요. 보람에.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처음 만든 비행기의 초도 비행 때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또 유튜브가 또 이렇게 또 인드라 같은 미라이못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밀자랄들이 또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네요. 랜딩가 혹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 고맙고요. 딱 비행기 하니까 또 갑자기 마술사 니키와 위메이드 가 생각이 났네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와 마술사. 이게 이제 세계대회 나가기 전에 이걸 했나요? 어쨌든 간에 종이비행기가 3종목이 있어요.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그 다음에 고개비행 뭐 이런 건데 이 니키가 무한도전식으로 예능감 있게 하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니키가 예능감이 쩔어요. 니키 지금 재밌는 친구야. 예능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유령 정부 집권 초반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연이은 반미 일정 어저께 방송 드렸죠. 북한 인권 위기 지속, 북한 정권 반대 세력 지지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안이 통과된 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뭐냐?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서 2004년, 2006년경에 발효된 것이고, 미국의 이 북한 인권법 법안은 5년마다 연장을 매 5년마다 연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장안입니다. 연장 승인안, 재승인안. 북한 인권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2004년인가 만들어졌고 매 5년마다 경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갱신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어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기현 국정원장의 연이은 방미를 가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과소평가도 하시면 안 된다. 큰 국위본에 큰 그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전에 뭐
반쪽 정원의 정권 교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 반쪽 정원의 정권 교체를 현재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워게임이나 여러 가지 돌리면요, 아무리 반쪽 정원의 파시스트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2025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인권법, 여기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이 나오죠. 반쪽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마지못해 이것을 5년간 사실상 사문화시켰죠. 북한 인권법을.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게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재단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자기의 이사 추천권이 있는데 그 이사 추천을 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 북송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직무 유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쪽 민당 좌의 파쇼가 행했다 이거죠. 국회의원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소상하게 다 알아요.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니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인들아 계속 강조하지만, 문전비 좌의 파쇼, 너는 감옥에 가는 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좋아. 너 자신을 위해서 좋다고 이상.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문전비가 하룻바삐 감옥에 가는 게 전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대깨들짝 정승은 뭐 걔 깜빵에 있든 뭐 어디 있든 상관 안 해. 인들아 걔는 신경 안 써. 걔는 대깨딱 정승은요, 인들아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신경 안 써요. 걔가 어떻게 죽든 저는 신경 안 써요. 분명히 얘기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공화당 김영 당선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전비 신의 한수 반쪽 정원에게 부산 와달라 구걸 2시간 만에 강제 북송한 다음에 2시간 부산 와달라. 이미 당시에 이때 이미 얘기가 많이 거론됐죠. 그리고 이제 또 대선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또 몰래 또 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유엔사가 알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까발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호야 넌 파시스트야. 됐어,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상호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상호 넌 파시스트 끝. 자, 다음에 자유인에게 묻는다. 자유냐 파시즘이냐 이라 물었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세제 개편안 연봉 7,800만 원인 경우에 소득세가 54만 원 줄어든다. 이래서 지금 인드라가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주일 내내 태원이 형 시리즈로 제목을 잡고 있죠. 왜 그런다?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끼를 잡으려면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1타 3피.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이 세제 개편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 그랬을 때 이게 종합 패키지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했어요. 거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상속세 이런 걸 한꺼번에 처리하셔야 돼. 이거 우리 지금 세제가 박정희 모델에 근거한 거예요. 고도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게 현행세법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행세법은 선진국 글로벌 기준화로 가셔야 돼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에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세제 개편이 시급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세제가 한국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고 좀 과도한 것도 있고 너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얘들아 강조하잖아요. 소득세, 상속세,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세제 종합적으로 태스크포스가 작동해서 세제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를 문전비가 5년 동안 하지 않는 바람에 더 한국의 세제 개편이 더 시급해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법 전문가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심도 깊게 북유럽도 참고하고 미국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상속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세 이런 것들에서 다각도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은열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인드라가 계속 이런 태원형하고 성렬형 계속 시리즈로 나가니까 그동안에 딱 이렇게 타이밍을 재던 그래서 이제 내놔도 되겠구나 하고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내놓을 땐 정신없이 내놔야 되는 거죠. 딱 기다려 가지고 있었어. 이미 이거를 언제 발표하냐 했는데 지금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율 상승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인들은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지율 노름은 별로 인들은 인정도 안 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340조 투자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제 혜택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SK 하이닉스 이렇게 공장 짓는 거 여러 가지들 이렇게 규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성렬형이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죠. 잘하는 거고. 그 문전비가 동안 5년 동안 막아왔던 거예요. 과학기술 투자도 덜하고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다가 막 무슨 한전대학 이런 거나 신경 쓰고 자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리뜬나님 어서 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증권거래세 인하. 그래서 인드라가 한 달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성렬형 공약 지켜라 한 달 지나고서 공약 지켜 다 됩니다. 착착 준비 중이에요. 하나씩 나와요. 성렬형이 약속한 걸 지키는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는 어떤 대통령이든 공약을 100% 이행하는 대통령은 없어요. 어떤 세계적 어느 지도자건. 그러나 성렬형은 대체로 자기가 공약한 건 지키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 인터넷에서 제명빠 애들이 작전하잖아. 니네들 자꾸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뒤통수 세게 맞았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블룸버그 팩트체크 연합뉴스 블룸버그가 한국을 채무 불이행 가능국으로 보고 있다. 이거 인드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짜뉴스라고. 블룸버그의 경제뉴스나 이제 이 정치뉴스는 괜찮아. 나름대로 그냥 거기는 이렇게 약간 했는데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북미, 유럽, 일본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기본적인 건 가져가고 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MSG를 그냥 100만 배로 뻥튀기 하는 시계 반쪽민이다. 좌우익 번호병 이런 애들 변호병 좌우익 파시트의 가짜뉴스 이렇게 정경련 음모론 블룸버그 음모론 블룸버그 검은머리론 이거 다 좌우익 파시트
변호범들의 가짜. 변호범들이 주장하는 것들은요 99% 이상이 다 날조된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입증된 게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예. 그런데 또 어디선가 돈이 나와요. 반쪽 아베가 돈 준 거냐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런 가짜 뉴스에 왜 돈을 퍼주냐 이거지. 누구냐 이거야. 이런 가짜 뉴스를 선호하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야 과연. 예? 반쪽 아베 잔당 파냐 뭐냐 이거예요. 예? 이 변호범 자유파시스트. 예? 맞는 게 없잖아. 권성동 문전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1주택자 보유세도 완화. 이가 이러면은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야. 그냥 인들아 얘기했지. 간단하게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요. 국힘 정부 하에서는 집값이 안정이 돼요. 집값 문제에 대해서 좀 떠들어봐. 이 파시스트들아. 왜? 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냐? 세금 문제도 아니고 대출 문제도 아니잖아. 문제는 간단해. 수요 공급이야. 이 원칙.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거래세를 인하해서 박리담회로 하면은 세금이 더 많이 걷죠.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시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저렇게 저걸 계속 고수하면 로또 당첨을 노리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 살면서 로또 당첨 노리는 거 아니야.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집값이 또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전세값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집값에 전세값이 오르면 그만큼 집값은 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양가 상향제 자체가 또 집값을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소유자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책. 반면에 좌이파시오 문전비나 반쪽 노면의 부동산 정책은 뭐죠? 모두에게 해로운 정책. 오직 투기꾼만 좋아하는 정책.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문전비 장관, 청와대 행정관, 김의겸 이런 애들만 돈 버는, 그럼 투기꾼만 돈 버는 정책이 바로 좌이파시오, 문전비, 발족노면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입증됐네. 이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소득 재산으로 불평등 평가하면 과장된 결과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죠. 자산과 그것만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인드라 9번 책사라고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같은 사람들 자산이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데 그 달러를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그걸로 다시 돈을 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 보존을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만 어떤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 세계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되면 그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다 같이 못 살았거든. 모택동 시절처럼 중국인의 다 같이 못 살았어. 그때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편이지.
예,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예, 등소평 시대로 넘으면서 어떻게 돼요? 예, 다 같이 가난했던 100명 중에 99명이 가난했던 중국이 등소평 박정희 모델로 경제 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 50명은 잘 살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냥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바로 옆 동네 예? 살던 자기 같은 동네 살던 애들은 어떤 애는 계속 가난한데 어떤 애는 부자가 됐어. 빈부격차가 커진 거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예, 신자유주의를 하게 되면 예, 다 같이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예,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특히 복지사회, 복지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수정주의, 복지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의 복지 수준이 높아져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더 높고 중국보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더 높죠. 그쵸? 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국가 복지 수준보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더 높은 이유는 그만큼 신자유주의 체제에 더 모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크다고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여러가지 이런 종합적인 지표를 보면요, 오히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예, 평등한 국가에 가까워요. 물론 인들아 생각에 한국보다 더 평등성이 가까운 그런 나라로 본다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인들아 생각에 더 이렇게 걔네 특유의 정책 때문에 훨씬 더 그 빈부격차가 예, 떨어지는데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빈부격차율이 클지라도 예,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예요. 이렇게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예, 이런 점들을 지적을 안 하죠. 그냥 데이터만 보는 애들은 예, 이런 어떤 좌파셔들은 봐라 이렇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다, 그렇지 않다.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뉴욕타임즈에서 이거는 이제 구매력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아주 좋은 지표. 물론 이게 구매력이 예, 이걸로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그동안에 그 경제학에서 노동가치설로만 보던 것이 예? 노동가치설이 아니고 한계 체감의 법칙 이걸로 보자. 그 인드라처럼 상상가치로 보자. 유통관점에서 이런 것처럼 구매력으로 보자. 드디어 여태까지 예? 어떠한 예,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 구매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비 중심, 생산 중심이 아니라 이 구매력도 소비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면서 인드라는 높이 평가한다. 결국 인드라는 생산과 소비가 아닌 인드라는 유통의 관점에서 예, 이 빈부격차도 바라보고 있어요. 예, 유통의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바라보면요, 한국은 굉장히 불평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 불평등성이 낮은 편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적당한 돈만 있으면 한국이 놀고 먹기 딱 좋은 나라예요. 예. 유럽의 배낭여행 가면요, 돈 많아도 돈 적당히 있어도 놀 게 없어. 진짜 부자들이야 집에서 다 있지. 놀이기구 뭐가네. 근데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나와서 놀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러면서 인간이 스트레스 해소도 그렇게 사는 건데 저녁만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 상점은 다 문 닫고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다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재미가 없다 이거지. 한국은 재미는 있어요. 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한국은 아주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미는 있는데 지옥이다 이거죠.
돈만 있으면 천국인데 돈이 없다. 그 돈만 있다고 했을 때 그 돈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돈 많은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들아 생각에는 적당히 돈만 벌면 한국은 즐길만한 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성예랑과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만났다. 그냥 뭐 이거 상징성이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같은 재무장관이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와 옐런이 얘기했고요.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그래서 여기서 한미 통화 수합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은 그로 인해서 자칫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미 통화 수합은 1997년에도 일어났지만 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금융위기 때도 한번 됐고, 또 근래에도 이 사회주의 페럼 때문에 문정비 시대 때도 한미 통화 수합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한시적으로 한미 통화 수합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드라 요구사항은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재무장관의 권한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은 연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준이 결정하는데 미국의 재무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연준은 파월은 어디까지나 인드라 강조했죠. 국원 서열상 바이든 형하고 동격이라고. 한국은행장과 성예령은 동격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한국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 것처럼 동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서 인드라가 분명히 10년 전부터 한미 통화 수합의 상시적인, 일본처럼 상시적 통화 수합으로 가는 것만이 한미 혈맹이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달러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무척 좋은 일이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게 지금은 긴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들에 대해서 약간 꺼려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풀자는 얘기거든. 이런 것들은 오해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상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시금 경기 침체가 와서 2024년 무렵에 다시 뭔가 달러를 풀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그런 시기에는 이제는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GDP 수준 이 정도까지는 한국의 자산을 고려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고려한 만큼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되면.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무바 의원님. 미국 자신을 위해서라도 통화 수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영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국영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같은 나라는 한미 통화 수합을 해야 돼요. 그 길이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살고 전 세계도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뭐 당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립 서비스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 한미 통화 한시적인 것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급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립 서비스가 시장에 큰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런 역할이 이제 성렬형의 역할인 거죠. 당장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심리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